네, 안녕하세요. 채원석학원에서 이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원 수학 강사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태종고등학교 1학년 수학 시험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번 태종고등학교 1학년 수학 시험은 전체적으로 시중교재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난이도만 보면은 무난했다 라고 볼 수 있으나 시간이 꽤 부족했을 만한 시험이었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친구들도 이 문제들을 포함해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아마 한 문제 한 문제가 중간고사 때에 비해서 조금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 22번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과정을 살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처럼 이 시험을 볼 때 어땠을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에 어떤 문제냐면 이 집합 x가 있어요. 원소 1, 2, 3, 4, 5를 가지고 있는 집합 x가 있는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몇 개가 있는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함수 문제예요. 함수 문제인데 원소나열법으로 개수가 특정 개수가 있는 집합으로 함수 문제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해보는 건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얘가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는지 직접 화살표를 보내보는 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볼 건데 자, x에서 x로 가는 이런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함수 f가 될 예정입니다. 자, 조건을 어떤 걸 만족해야 되는지 보면 기억 조건에서 x1이랑 x2가 이 집합 라지 x의 두 개의 원소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만족해야 하는 것이 뭐냐? 기억 조건에서 1 이상 3 이하의 x1과 x2. 근데 x2가 더 큰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fx1이 fx2보다 작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fx1이 fx2보다 작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1 이상 3 이하의 두 개의 원소를 골라요. 근데 제가 순서 상관없이 그냥 골라볼게요. 그냥 2 하나 고르고요. 1 하나를 골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른 순서는 2랑 1인데요. 얘네들이 아는 거예요. 제가 2랑 1을 1, 2 순서로 고른 게 아니라 2, 1 순서로 골랐지만 얘네가 아는 거예요. 야, 내가 더 작으니까 내가 1, 2 중에 더 작은 1이야 라는 거를 알고 이 친구도 아 그래? 그럼 더 큰 2가 난가 봐 라고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 이상 3 이하에 대해서 1, 2, 3이겠죠. 요 아이들은 자기가 더 큰 걸 자기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개를 보낼 거예요. 1, 2, 3 이하인 이 친구들을 먼저 보내줄 예정입니다. 자, 그때 여기 보시면 그걸 대입한 함수값도 얘가 더 크다고 했어요. 그 말은 즉슨 x값이 더 큰 i가 y값도 더 크다 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도착지 있죠. 이 아이들을 제가 화살표를 보내서 도착시킬 건데 이 중에 그러면 1, 2, 3이 갈 거 3개를 제가 골라줘야 돼요. 근데 우리 니은에서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했지만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요거 기억 조건 먼저 해결하고 갈게요. 자, 제가 순서 상관없이 또 3개를 뽑겠습니다. 3개를 뽑아보면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또 랜덤으로 눈을 감고 뽑았어요. 제가 3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뽑을게요. 네, 뽑았습니다. 1을 뽑았어요. 자, 또 이렇게 뽑아볼게요. 중복이니까 4로 가겠습니다. 4로 해서 이렇게 3개를 뽑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이렇게 3개를 뽑아가지고 얘네들한테 너네 3, 1, 4로 가 라고 줍니다. 그럼 얘네들이 아는 거예요. 나는 1이야. 나는 내가 제일 작으니까 이 규칙에 따라서 나는 작은 x값이기 때문에 작은 y값으로 가야 해 라고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5개 중에서 이 3개가 갈 곳 3개를 랜덤으로 뽑기만 하면 얘네들이 알아서 나는 제일 작으니까 제일 작은 1로 가야 해 라고 아는 거예요. 이렇게 3개를 보낼 거거든요. 그럼 2도 아는 거예요. 나는 가운데 숫자니까 가운데 숫자인 3으로 가야 해. 난 제일 크니까 제일 큰 곳으로 가야 해.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개를 뽑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도착지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공통수학원에서 배웠던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조합 5C3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계산하면 12 나오게 됩니다. 5C2와 같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10가지가 나오고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해줘야 되는 거 이제 4랑 5를 보내야 돼요. 왜냐, 함수가 완성이 되려면 모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한쪽으로 다 화살표를 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4랑 5를 보내는 것만 고려하면 되는데 니은에서 뭐라고 했냐면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했어요.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이거를 전체 개수에서 1대1 대응을 뺄 거예요. 1대1 대응 구하는 건 쉽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걸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대1 대응인 아이들을 배제시켜 볼 겁니다. 자, 요 조건을 만족하면서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요 조건을 만족해서 1, 2, 3의 원소가 가는 경우의 수가 10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에다가 곱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원소가 동시에 출발해야 하나의 함수가 완성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1대1 대응인 거를 빼줄 거거든요. 그 전에 전체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4랑 5가 갈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4랑 5를 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 함수 전체의 개수 구할 때는 뭐만 생각할 게 없어요. 뭐만 생각하면 돼? 하나도 빠짐없이 보내기만 하면 돼. 그럼 우리가 4가 갈 수 있는 것도 중복된 데에 또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4가 갈 수 있는 곳은 5군데니까 5가지, 5가 갈 수 있는 것도 5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4와 5를 보내는 경우의 수가 5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얘네 셋은 이미 갔어요. 그럼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예요? 4랑 5가 각각 2 하나, 5 하나로 가는 케이스겠구나.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4가 2한테 가고 5가 5한테 가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4가 5한테 가고 5가 2한테 가는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5의 제곱이 4와 5가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인데, 그 중에 얘네가 남은 2개의 작은 거 큰 걸로 가는 거랑 큰 거 작은 거로 가는 거랑 2가지 케이스는 빼주셔야 돼요. 왜?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2가지를 뺀 다음에 10이랑 곱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10 곱하기 23이니까 23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정답은 230개에 해당하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원리만 찾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22번, 즉 마지막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설이 생각보다 짧아요. 선생님은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기억 조건, 니은 조건, 그리고 문제까지 다 적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리만 찾으면 빠르게 풀 수 있었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원리를 생각하고 찾는 과정이 중간고사 때에 비해서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나 이런 거 시중교재에 많이 있는 편이어서 이제 태종고 친구들은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안 바뀌고 계속 2학년 때까지 같은 수학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시험 유형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시중교재 위주로 많이 문제 풀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태종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수학 총평 및 22번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